네, 총선이 16일 남았는데요. 기자간담회 오신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기자간담회는 모두 발언과 질의응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님의 모두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름 뒤면 총선이 치러집니다. 촛불 이후 맞는 첫 번째 총선입니다. 그래서 촛불이 염원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약속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국민들의 대탄과 실망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비례위성 정당이 민주주의 원칙과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급조된 정당은 늘어났으나 정치는 실종됐습니다. 미래를 위한 비전과 정책 경쟁은 없고 과거 기득권 대결 정치만 난무합니다. 주권자에 대한 존중은커녕 거대 양당의 의석수 계산서만 어지럽게 흩날리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원칙을 지키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거대 양당의 횡포에 단호히 맞서 싸워가겠습니다. 국민의 삶이 언제나 위기였듯이 정의당의 길도 언제나 위기였습니다. 저희 정의당에게 편하고 손쉬운 승리란 없었습니다. 정의당은 늘 고단한 국민의 편에서 불평등과 차별에 맞서 싸워왔습니다. 정의당원이라면 또 정의당 후보라면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 와도 기꺼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진보의 초심에서 국민의 어려움과 정의당의 어려움을 극복해 갈 것입니다. 이번 총선은 무엇보다도 기득권 양당 대결 정치를 극복하고 민생 협력이 가능한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드는 선거입니다. 또 IMF 위기를 능가하는 경제 위기가 예고된 상황에서 코로나 양극화를 막고 불평등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과감한 민생개혁 국회를 구성하는 선거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민생위기가 국민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97년 IMF 위기 이후에 심화된 불평등 양극화기를 극복하기도 전에 우리는 더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현명하게 정의롭게 하지 못한다면은 IMF 때보다 수십 배 서민과 노동자들의 삶을 위기로 빠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의 임무는 명백합니다. 정의당은 정의로운 위기 극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함께 사는 고통 분담에 모든 것을 집중할 것입니다. 과거 IMF 위기 때처럼 또다시 나라는 살리고 국민은 고통받는 위기 극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라도 살리고 국민도 지키는 정의로운 위기 극복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코로나 양극화를 막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방파제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반드시 열어내겠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노동자, 청년,
여성을 비롯한 우리 시민들의 삶을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정의당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정의당이 불리함을 감수하고 원칙을 지킨 이유는 정의당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최근 정의당이 선거제도 개혁의 최대 피해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거대 양당이 자행한 꼼수 정치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국민입니다. 한국 정치의 가장 큰 위기는 정당 정치의 무력화입니다. 비례위성정당을 동원한 거대 양당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는 언제라도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국민들을 믿습니다. 20년간 초지일관 낮은 곳을 지켜온 진보정당의 길, 대한민국을 진보하게 하는 힘, 정의당을 지켜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정치 지형이 더 어려워졌습니다만 정의당의 목표는 그대로 밀고 가겠습니다. 이번 총선 정의당의 목표는 20% 이상 정당 득표와 교섭단체 구성입니다. 극단적인 양당 정치를 견제하고 한국 정치의 3분지계를 이뤄내서 생산적인 민생 협력 정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정의당이 제3의 대한정당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선거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야 21대 국회가 기득권 양당 정치의 보수와 우경화를 막고 촛불 개혁을 힘있게 추진해 갈 수 있습니다.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미래통합당 수구 세력과 선명하게 투쟁하고 민주당을 개혁의 길로 견인해서 노동자 서민의 삶이 개선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의 메인 슬로건은 원칙을 지킵니다. 시민을 지킵니다로 정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원칙을 지킨 그 원칙의 힘을 바탕으로 이제 힘들어하는 국민 편이 되겠습니다. 보조 슬로건은 두 가지로 정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을 진보하게 하는 힘, 정의당입니다. 둘째, 양당 정치 견제할 대한정당, 정의당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 4시에 6411번 버스를 탔습니다. 그곳은 성실한 시민들의 꿈이 실린 버스였습니다. 처음 만나는 저를 매일 보던 사람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투명인간을 대변하고자 했던 고 노회찬 대표의 6411번 정신은 어떤 화려한 강령이나
강한 이념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 삶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정의당 출발하겠습니다. 원칙을 지킨 바로 그 자리에서 국민을 지키고 민생을 지키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당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는 마지막 방어선이었던 우리 정의당의 자리에서 이번 총선을 치르겠습니다. 코로나 양극화에 맞서 6,411번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분들이 손 내밀면 닿을 수 있는 바로 그곳에서 그분들과 함께 손잡고 세상의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함과 소속을 밝혀주시고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슬로건 말씀하실 때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나중에 다시 제가 시민을 지킵니다 했습니까? 네네. 아, 저 다시 바뀐 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정의당이 이번 총선 슬로건은 원칙을 지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로 정했습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손 드셨던 기자님부터 질의 받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름이 이영희 기자입니다. 네. 지금 지역구 후보 단일화 얘기가 나왔는데요. 상원 성산 이외에 못하고 있는 지역이 있을지. 지금 비례위성 정당까지 만들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정당 간의 단일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지역의 특수성들이 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울산의 경우에도 울산 북구나 울산 동구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민주노총 및 노동조직이 중심이 된 후보 단일화가 진행됐던 것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난번에 작은 규모의 그러니까 정의당과 민중당 간의 후보 단일화가 후보 지지선언이 있었던 것이고요. 창원도 아마 작년에 여러분들 선거 치를 때 보셨듯이 여영국 후보로의 단일화가 중앙당 차원의 협상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지역의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한 결과입니다. 지금도 아마 시민단체 연석회의가 마련이 돼서 여러 주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는 후보가 다 민주노총 출신의 후보들이기 때문에 아마 노동계에서도 단일화 요구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지역의 판단이 올라온다면 그것은 특수하게 중앙당에서도 판단해 볼 예정입니다. 아직 저희는 창원 선거 캠프로부터 단일화에 대한 어떤 보고도 받은 바가 없습니다. 네. MBN 이동화 기자입니다. 그 지난 선거에서는 민주당에서 지역을 뽑아도 비례는 정의당을 지역으로 교차 투표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진보 성향 지지자들이 열린민주당으로 찍을 것이다. 비례를 이쪽으로 찍을 것이다. 이런 예상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이제 비례위성정당 창당이 목표하는 바가 그동안에 교차투표
진행됐던 민주당 지지 성향의 유권자들을 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모으기 위한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은, 그러나 그동안에 교차 투표를 해온 민주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은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을 앞으로 나가게 하는 선택이 무엇인가를 놓고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정의당이 여러 가지 부족하고 미숙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20년 동안 초질관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차별에 맞서 싸운 정당입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진보하게 하는 힘입니다. 많은 고민을 거쳐 정의당을 성원하는 유권자가 많아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KBS 조태기입니다. 네. 그 앞에 전국민 재난소득 단약질과라 한말 붙여주셨는데, 어제 이제 정부가 사실상 한 소득하위 70% 정도가 주는 걸로 결론을 내린 걸로 지금 알려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전 국민 다 주는 거는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그런 이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경제 위기를 안이하게 보고 있다. 걱정이 됩니다. 지금 말로는 정부가 전대미문의 위기라고 하고 사상 초유의 그런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 지금 정부의 대책은 국민들과 또 우리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에서 강력한 제안을 했습니다만은 떠밀려서 찔끔찔끔 대책을 내놓는 수준입니다. 이번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대책은 더 과감하게, 집행은 더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3개월 동안에 민생을 방어하고, 그래서 경제 시스템 붕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IMF 위기 때를 뒤돌아봐야 합니다. 그때 공식 조성한 공적자금은 159조였습니다. 그래서 기업 살려냈습니다. 그 결과 IMF 위기는 극복했지만 국민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이 구조화됐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100조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을 약속했는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 지원도 받고 국민 세금으로 지원도 받고 그러면서 대량 해고도 하고 이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해고 금지와 기업 지원을 연동시켜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대통령께서 해고 금지와 일자리 지키기 위한 그런 사회적 협약을 적극 추진하셔야 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이제 어제 제가 발표한 내용의 골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번
이정훈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정의당의 청년 정치인들이 조국 전 장관 임명에 찬성했던 거에 대한 반성의 뜻을 밝혔는데요. 대통령께서도 같은 입장이신지 여쭤봅니다. 제 얘기가 아닌데 왜 저에게 질문하십니까? 우리 당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조국 장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또 치열한 논쟁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개혁과 검찰개혁 공조를 위해서 조국 장관의 임명을 찬성한 바 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우리 당원들 중에는 특히 청년 당원들은 조국 장관에 대한 다른 의견이 많이 있고, 저는 당내 청년들의 문제인식이 반영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당내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은 정의당이 당내 민주주의가 건강하다는 증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유승민 학과입니다. 그 엠번방 사건 관련해서 계속 국회의장 만나고 1인 시위 하시고 하시는데 그 양당의 협조 없이는 좀 임시국회 개최가 불가능한 게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6.4.11 캠페인이라는 게 어떤 건지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제 엠번방 관련해서는 할 수 있는데 국민이 절박한 만큼 국회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교섭단체 양당이 절박하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더 큰 지지를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랬듯이 국민은 절박한데 국회는 눈 가리고 아웅무신 용두사미 정치를 해왔습니다. 저는 지금 N번방 사건도 국민청원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국회에 대한 국민청원 1호 사건인데 이것을 이렇게 소홀히 처리했다는 것은 총선 전에 국회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국회의 책임이 크다. 국민 10만 명이 모여서 국회 청원을 요청했는데 국회가 책임 있게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총선 전에 답을 내놔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국회의장 만나서 강력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양당이 총선 전에 하도록 의장께서 좀 나서 주시라. 그래도 안 되면 총선 후에 며칠 날 임시국회를 열 것인지 라도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라고 주문할 생각입니다. 단언컨대 또 언론에서 잠잠해지면 그냥 책상 서랍에서 20대 국회를 마무리하게 될지 모릅니다. 네. 그리고 6411 캠페인은 코로나19 민생위기 현장을 방문해서 또 불평등과 차별의 현장을 방문해서 저희 정의당의 대안 제시와 또 해결 의지를 적극적으로 함께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내일 그 일정이 내일부터 그 계속 일정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우선 강남역에서 지금 4월 4일이면 300일째 고공농성이
300일째가 되는 김영희 삼성 해고자 방문을 할 예정이고요. 또 지금 소상공인 대출 현장이 아주 아우성입니다. 그 현장도 방문할 예정이고요. 또 지금 구조조정이 되면 가장 먼저 해고 위협에 내몰릴 그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나러 인천공항에도 갈 예정입니다. 적극적으로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환 기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거대 양당이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좀 지지율을 가져가고 있고 상대적으로 정의당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모양인데 그거를 반전시키기 위한 보관이 있으시다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비례 위성정당이 만들어지고 양당 간의 대결이 격화되면서 정의당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이 마음의 결정을 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부터 정의당 지지율이 반등이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이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 또 정의당이 코로나 민생위기에 최전선에서 코로나 양극화를 막고 국민의 삶을 지킬 때 그것이 정의당 득표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회의장 예방 일정이 있기 때문에 3분 정도만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됐습니까? 우리 KBS 기자님 뭐 말씀하세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른바 여론조사가 너무나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동층이 30-40%에 이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 혼탁한 사상 최악의 지금 선거라고 분개할 정도의 선거 상황에서 앞으로 남은 15일간 표심이 정해질 것으로 저희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미숙하고 부족했던 것에 대해 더 겸허하게 성찰하고 낮출 것입니다. 또 정의당이 있어야 할 곳에 더 치열하게 정의당의 존재 이유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오직 의석을 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회용 정당, 일회용 위성정당과 정의당은 다릅니다. 정의당은 20년 동안 이 길을 지켜온 정당입니다.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을 견인해온 정당입니다. 촛불정부 들어서서 정의당의 공조로 양대 개혁 입법을 처음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진보하게 하는 힘 정의당 국민들이 지켜주시라고 믿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